지금 실적 보게 되면 두 회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반도체 쪽에서 적자가 조 단위로 막 그렇죠. 예.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경제토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하반기 주도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역시 시장이 되려면 주도주가 가야 되고, 네, 주도주의 핵심은 두 축은 반도체와 2차전지, 2차전지와 반도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반도체 얘기 먼저 할까요? 2차전지 얘기 먼저 할까요? 네, 그냥 원고대로 반도체부터 가시죠. 반도체. 네. 그렇죠. 반도체는 좀 아직 좀 가능성이 좀 광범위하게 좀 열려 있는. 그 2차전지보다도 반도체가 사실은 뭐 범위나 섹터나 종목군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2차전지는 2차전지 중에서도 이제 몇 종목이 좀 쏠리는 현상이 있고요. 반도체는 그러면 하반기에 왜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강국입니다. 근데 거기서 틀린 명제가 있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죠. 네.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다 보니까 거의 그냥 당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측면들이 높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는 차지하는 비중보다 뭐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비메모리 영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잘 하긴 하는데 이거는 사이클을 분명하게 타는 어떤 업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경기가 좋아서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들, 그래서 IT 업황들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들, 그런 경기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경기 안 좋을 때는 그러면 적자 크게 나고 그러면 그러니까 회피하고, 경기 좋으니까 막 실적 뭐 사상 최대치 나올 때는 그때 사고, 이런 걸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는 사이클은 반대로 가는 게 맞아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실적 보게 되면 두 회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반도체 쪽에서 적자가 조 단위로 막 그렇죠. 예.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못하는 거죠, 뭐 돈이 없는. 해야 되나요? 다 물려서 네, 해야죠. 삼성전자도 뭐 외국에서 들어온 돈이랑 뭐 다 투자한다는데, 그죠? 불황에 투자를 해야 된다. 해야죠. 여력만 있으면 하는 거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근데 여력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그럼 주식을 하지 말아야네. 네. 아니, 삼성전자야 뭐 여력이 있잖아요, 캐시가.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 하이닉스는 그렇게 불황에 조 단위로 적자가 나는데 조 단위로 투자할 만한 돈이 있느냐, 그게 좀 궁금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제 자사주를 담보로 해서 뭐 교환 사채까지 발행하면서 그걸 가지고 뭐 2조도 끌어오고, 그러니까 이럴 때 가장 큰 핵심은 안 좋을 때 남들이 힘들 때 그래도 우리는 투자한다라고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는데, 그래도 과거 대비해서는 뭐 캐펙스 투자 뭐 50%까지 줄고 이러면서 일단 보릿고개를 넘어가려고는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끝났을 때 다음 국면으로 봤을 때, 그러면 단순 비교로 보게 되면 지난번 호황 때 사이클 때보다 이번 다음에 넘어가서 호황 사이클 때 이익단이 그거보다 더 좋아지겠느냐, 아니면 더 그 정도 수준이겠느냐, 아니면 그것만큼 안 하겠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근데 지금 기조로 봤을 때는 그 삼성전자가 그만큼 힘들 정도로 심하게 적자 폭을 볼 정도로 나왔다. 그러면 이 두 회사가 일단 감산을 합니다. 감산을 한다는 얘기는 메모리 반도체는 뭐 어떤 산업을 가져가는데 다 필요한 어떤 쌀과 같은 역할을 하겠죠. 근데 그게 나왔었을 때 감산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재고가 많다 보니까 이리 감산을 하는데 이 업체들은 감산하는 걸 즐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게 되면 업황 돌아갔을 때 감산했다가 아예 그냥 투자도 좀 줄이면서 감산을 했었을 때 나중에 가게 되면 수요가 막 올라왔었을 때는 우리 그냥 감산 계속 하고 있었던 기조니까 당장 못 올려요. 그러면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수요 받칠 때는 가격은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그럴 때 걸맞춰서 충분히 다시 증상 기조를 받쳐주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게임은 그들이 윈하는 게임입니다. 그만큼 과점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딱 사이클 보고 시작이 됐다 싶으면은 엉덩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딱 들어가서 이 정도는 하이닉스 내가 업황 바닥에 산 종목이야 생각하고 기다려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다음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지난 고점이 고점일까 이런 생각도 생각해볼 때는 여전히 확장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반도체 쪽의 전방 흐름을 보게 되면 모바일 쪽이 있겠고요. 거기다가 PC 있을 거고, 게다가 또
서버용이라고 해서 또 클라우딩 컴퓨터 마켓 했을 때 서버 쪽도 많이 투자를 했었죠. 이 세 가지 모두 별로 안 좋습니다. 전망치가 뭐 올해도 빠르게 늘어날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근데 빠르게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는 하나의 단위 AI죠. AI는 투자를 다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AI 단을 바라보고 그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그쪽은 HBM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쪽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그러니까 단순히 연산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연산도 그냥 엄청난 속도로 연산을 해서 그거를 단기 메모리에 저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메모리 반도체가 또 필요하다. 그게 HBM 아닙니까? 그럼 이게 같이 패키징으로 만들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패키징으로 나가서 이어지는 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투자가 커졌을 때 당연히 수혜를 크게 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쪽은 지금 그래서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간을 길려서 길게 가는 거는 이런 메모리 사이클의 업체들 대표적인 뭐 SK 하이닉스를 산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길게 가겠다. 하지만 지금 핫한 트렌드를 맞춰서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HBM 관련된 반도체 후공정주 이쪽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른 게 HBM밖에 없잖아요. 반도체가 다 오른 게 아니라. 그럼 여전히 그렇죠. 하반기는 HBM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이제 확산이 좀 돼서 다른 전공정 쪽으로 보자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전공정 쪽으로 볼 때는 시그널이 좀 나와야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과거와 똑같습니다. 어떤 때 잘 갔냐면은 제조업 지표가 미국도 돌고 중국도 돌고 하는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누가 뭐래든 간에 하이닉스도 그걸 바탕으로 움직일 거고 전공정 업체들도 그걸 바탕으로 움직이면서 변화가 나올 겁니다. 그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당장은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확인하는 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다리시되 지금 당장은 오히려 쇼티지가 날 정도로 지금 기판이 없어서 지금 패키징을 못해서 지금 쇼티지가 날 정도로 지금 투자가 많이 몰려있는 쪽은 이쪽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대표적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돼서 우리 자 준비 다 돼 있어요. 우리 장비 나갈 준비 다 돼 있어요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캐파의 영역들은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는 네. AI, HBM 쪽이 여전히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빙고. 네, 최애 종목을 몇 개 말씀해 주십시오. 최애는 다 그냥 한번 훅 가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가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좀 많이 혹자들은 시총이 저렇게 한 5조대 근처까지 와서 부담스럽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비사들 흐름이 5조대로 끝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 확대되고 그에 따라서 수주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들 또 이수페타시스죠. 이 두 가지가 조정도 충분히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같이 끌고 가는 것들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오테크닉스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이오테크닉스는 먼저 말씀하십시오. 네. 시총이 2조가 이제 막 될 정도인데 중요한 또 레이저를 활용해서 나오는 뭐 스텔스 기능부터 네. 예, 그루빙 네. 뭐 이런 어려운 얘기들은 뭐 하게 되면 너무 깊이 파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런 쪽에서 이번 AI와 함께 삼성양 쪽으로 성과를 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안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오테크닉스도 네. AI, HBM 관련주를 볼 수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네. 그런 쪽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ST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STI 같은 경우는 일단 이 회사는 이번에 직접적으로 리플하고 관련돼서 수주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원래 기대감이 가장 높았던 쪽은 PSK 홀딩스였습니다. 네. 디스컴이나 리플하우 장비들 모두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러니까 본딩을 할 때 필요한 또 대표적인 또 깎고 매끈하게 하고 연마하고 이런 쪽이다 보니까 영향을 끼쳤는데 실질적인 거는 STI도 매출이 나오다 보니 수주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또 들어갈 때 테스트 러버 소켓 관련돼서 실리콘 러버 관련된 쪽의 강자는 ISC입니다. 네. 근데 이게 SKC다 보니까 반개 SK그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SK하이닉스와 함께 또 매출 비중이 거의 40%가 AI 쪽에 달할 정도로 비메모리 영역들이 커진다라고 사업 보고서에 밝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것도 AI 종목이구나라고 나오는데 그 비슷한 회사인데 삼성이 그러면 SK 계열사 거 쓰겠느냐? 안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로 보는 게 TF라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같은 소켓 쪽인데 그쪽에 강점이 있는 거면 차라리 TF 거를 쓸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가 같은 축으로 움직이겠죠. 이런 것들 보시면서 흐름들을 맞춰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방출